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 MHz 임재한의 세종납시유 진행자 임재한입니다. 주말 재밌게 보내셨는지요? 벌써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행사들이 많은 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과 세종대왕 탄신일, 또 21일은 인꼬부부의 날, 27일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아주 많은 달이네요. 며칠이 지나면 또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들은 이날을 매우 손꼽아 기다립니다. 어른들도 기다린다고 하죠. 사랑하는 자녀한테 어떤 선물을 사줄까 고민이 되기도 하는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손님을 모셨습니다. 어린이날 의미와 어린이날을 만드신 소파 방정환 선생님 이야기, 강미의 세종미래 교육연구소 대표 인상관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세종납시유는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세종의 명사를 모시고 그분들의 전공 분야에 관한 얘기와 그분들의 인생관, 또 삶의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매주 테마를 정해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임재한의 세종납시유는 수도권 라디오, 경인방송 OBS와도 함께합니다. 그럼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동요 반달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 국민이 모두가 알고 있는 동요 반달을 들으셨습니다. 윤극영 선생이 반달을 작사 작곡하신 동기는 3.1 만세운동을 생각하며 일제 강점기에 그 나라를 잃은 원통함을 노래로 표현을 하셨고, 또 주위 사람들이 우리는 왜 우리말 노래가 없느냐는 소리를 듣고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너무 깨끗하고 맑은 청정 동요입니다. 가사만 읽어봐도 마음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그럼 임재한의 세종 납시유 초대 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강미의 세종미래연구소 소장님 납시유. 안녕하세요. 네, 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세종 FM 방송국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교장 선생님으로 명예퇴직도 하시고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세종 FM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바쁜 일정이 마무리가 됐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생으로 돌아가서 다시 제2의 어떤 분은 제3의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일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생으로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제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매일 이렇게 출근하시다가 안 하니까 이제 좀 여유 좀 이렇게 가지실 것 같고 또 얼굴에도 그 여유가 지금 묻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오셨으니까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미래교육연구소 대표 강미애입니다. 저는 33년 동안 교직에서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22년 2월에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네. 제가 원래 시작은 전라북도에서 시작을 하였는데 교직 생활을 전라북도에서 시작을 하였는데 2015년에 세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촌초등학교에서 4년 근무하고 도원초등학교에서 3년 근무하고 그리고 세종교총 즉 세종교원단체 총연합회라고 하죠. 거기 회장을 3년 하고 하면서 2022년 2월 말에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종에서 살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아들이 하나 있고 예. 큰아들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33년 교직을 마치고 또 주촌에 있는 도원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명예퇴직을 하셨고 또 지금은 세종미래 교육연구소 대표 또 그 전에는 세종교총? 네, 예, 세종교총. 거기 회장도 이렇게 맡았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또 전라북도에서도 교직 생활을 하셨는데 그 세종으로 오신 동기가 있을까요? 제가 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세종이 2012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하면서 방송에 세종은 스마트 도시다. 스마트 학교가 스마트 학교로 시작을 한다라는 대대적인 홍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당시에 스마트 학교 앞으로 미래형 학교인데 나도 그런 데서 근무를 하고 싶어라는 호기심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교장을 가진 직분으로도 일방 전입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고 바로 접수를 했죠. 예. 그리고 나서 2015년에 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회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새로운 또 우리가 스마트 교육이라는 부분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즐겁게 세종에서 네. 근무했습니다. 네, 저 세종으로 잘 오신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지나갔지만 환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전라북도에 계실 때는 한 반에 몇 명 했었죠? 우리는 23명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세종도 20명까지로 이렇게 내려가기 있긴 한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고창 석곡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거기는 큰 학교가 아니어서 한 반에 20명 내외로 있었고 그러셨군요. 네. 전주에 같은 경우는 한 35명까지 있었죠. 네. 한 반에.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대표님 그 며칠 있으면은 네. 그 5월 5일 어린이날이 돌아오는데 그 어린이날은 그 손꼽아서 굉장히 기다리잖아요. 설레이고요. 또 어른들도 공휴일이라 또 기다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자 손녀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막 이렇게 고민도 하고 아무튼 어린이날은 그 전 국민이 축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모들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어떤 선물을 사줄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어린이
어린이날을 어떻게 보내면은 어린이들한테 그 최상의 선물이 될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꼰대라고 하잖아요. 네. 저도 일종의 꼰대가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날 저도 아이 데리고 이제 그 뭐 에버랜드도 놀러 가보고 예. 그랬던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 선물을 사서 주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추억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추억. 예. 예,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휴대폰을 손에다 쥐고 태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휴대폰에서 좀 해방이 되는 날. 그래서 휴대폰과 좀 멀어질 수 있는 즐거움을 찾는 아날로그식 그런 추억을 찾는 날이 되면 어쩔까 이런 네. 생각을 해서 이제 때에 따라서는 도서관 투어도 괜찮고 예. 아니면 우리가 이제 서점을 어린 아이를 두신 분들은 도서관이 아이들이 너무 소란스럽다고 좀 예. 거북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서점으로 투어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캠핑카를 가지고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 아날로그식 추억을 만들어주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 아날로그식 추억. 좀 요즘 아이들은 정말 핸드폰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뭐 봉사활동, 또 서점 투어, 또 여행, 뭐 이런 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러면은 정말 좋은 어린이날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면 좋겠다 이런 거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날 그 유래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전 어린이날 하면 요즘은 참 그 예전에는 저희가 학교에 근무를 할 때면 항상 뭐 무슨 날 이런 그 기념일이 되면 노래를 했었어요. 네, 요즘은 그 노래가 그냥 추억 속의 노래가 돼 있기는 했는데 네, 어린이날 노래를 하면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참 와. 네 굉장히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노래잖아요. 네, 이제 이 노래 이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실제로는 제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일본 유학을 하던 시절에 네. 색동회라는 거를 조직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색동회는 우리나라 이렇게 아이들이 입던 네. 색동저고리 예쁘죠? 네, 색동저고리. 네, 색동저고리에서 따서 색동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네, 이제 1923년에 네. 처음으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는데 이 5월 1일이 노동절하고 겹쳤대요. 그래서 이 날을 예. 노동절이라를 피해서 이제 해보자라고 하다가 해방 이후에 첫 해에 5월 1일이 이제 첫 번째 일요일 날 예. 우리가 어린이날을 정하자 했는데 그것이 바로 5월 5일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5일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3.1운 그 독립운동을 계기로 그 방정환 선생님 등 그 일본 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그 민족 정신을 그 높여주고자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학부형들은 그 아이들에게 또 경어를 또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또 그거를 방정환 선생님의 그 권유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렇게 알았는데 어린이에게 그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세요. 사실 제가 클 때만 해도 어른들은 그 무조건 반말을 해주셨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요즘 어린이한테도 굉장히 경어를 쓰라고 한 게 그 방정환 선생님 그 덕분이네요. 네, 이제 그 일화를 보면 이제 네. 동네 사람들 아니면 주민들이 네. 이제 아이놈, 어린 놈 이렇게 어린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어른 이렇게 하고 누구누구님 이렇게 이야기를 다들 얘기를 해주는데 왜 아이들한테는 미래를 개척하는 이 아이들한테는 네. 왜 그렇게 하대를 하느냐 그렇죠. 그러지 말고 예. 어린이 음.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라고 해서 어린이라고 불러주라 네. 이런 말을 해서 이것이 점차 확대돼서 어린이는 말을 사용하게 됐다고 예,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방정환 선생님이 정말 앞을 많이 내다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 나라의 기둥이 될 애들인데, 그죠? 그쵸. 경어를 쓰고 높여주라는 말이 정말 타당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서 좀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할 수 있는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안에서도 아이들을 예전에는 항상 하대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예, 그 아이가 내 거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거가 아니라 그 아이 자체로 객체라는 그 아이 자체로의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선생님들도 보면은 그 어린이들한테 꼭 경어를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네. 정말 듣기 좋더라고요. 네. 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강미애 선생님이 신청한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를 한번 같이 감상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전동길은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전동길은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전동길은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를 들으셨습니다. 정말 이문세 가수의 목소리가 감미로운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 방정환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이제 3.1 운동의 독립선언서 발표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네. 자, 의당 손병희 선생님의 사이였습니다. 네. 자, 결혼하기 전에는 집안이 가난해서 굉장히 병약했다고 해요. 근데 네. 이제 손병희 선생님이 보시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몸에 좋은 약들을 많이 이렇게 먹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방정환 선생님의 모습이 그 이후로 그렇게 살이 찐 모습으로 지금도 보이고 있다고 사위 합니다. 사랑은 그 네. 장모님 사랑이라고 했는데 여긴 우리는 장인어른 사랑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네. 그리고 이 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이야기꾼이었다고 합니다. 글도 예. 잘 쓰셨지만 예. 이야기꾼인데 이 이야기를 너무 잘해서 한 번은 감옥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예. 그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다들 침울해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침울해하는 속에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거기 일본인 간수가 옆에 와서 듣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너무 이야기를 재밌게 하니까 울었다는 와. 그 정도로 이야기꾼이기도 하고요. 예. 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잡지를 펴내시는데 네. 이분은 또 작가이시기도 하는데 네.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 만든 이 어린이라는 잡지에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 주어야만이 내용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정환 선생님은 이제 이 안에다가 깔깔박사, 소파, 예. 북극성, 길동무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예.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제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이 이 안에서 어린이 잡지가 정말로 불티나게 많이 팔렸다고. 그 당시 서울시의 인구가 10만이었는데, 와, 10만밖에 안 됐어요? 아니 네. 30만이었는데, 네, 이 어린이라는 잡지가 10만 부가 팔릴 정도로 예. 인기가 대단했네요. 네, 네. 많았다고 합니다. 네. 서울 사람들 다 봤네 그 당시에. 3분의 1이 본 거네, 그죠? 꼭 서울 사람만 네. 이제 봤다고는 안 그렇지. 하고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런 예. 건데 전국에서 다 보기는 했는데 예. 그 정도로 많은 책이 발간이 인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방정환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그냥 다재다능하고 못하는 게 없었던 그런 분으로 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예. 또 어린이 그 색동한복을 본따서 색동회를 지었다는 그 말씀이신데 그 색동회 이름이 왜 이렇게 예쁘죠?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저는 색동 저고리를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그 운동회 날 있잖아요. 네. 아이들 옷을 입힐 때 이렇게 색동 옷을 입혀서 그 부채춤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을 할 때 보면 참 이 색동 모양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예, 예쁘죠. 네. 네,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그래- 또 옷이기도 하고. 네. 제가 우리 형님 그 돌사진 한번 보니까 저는 그런 게 없는데 그 뭐 색동옷을 입고 찍었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우리 네. 색동은 또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색깔이기도 하고. 네, 네. 예. 또 방정환 선생님은 또 33명의 그 독립선언문의 그 한 분인데 그 손병희 선생님의 그 사위라는 것을 오늘 선생님 때문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그럼 그 경성 그 청년 구락부는 그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요? 이게 이제 손병희 선생님의 권유로 이제 보성 전문학교 법과를 공부를 하면서 유광열, 이중각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18세에서 19세 되는 소년들을 중심으로 예. 이렇게 만들어진 모임이 경성 청년 구락부라고 구락부. 합니다. 예, 예. 이 안에서는 음악회도 하고 연극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운동 또는 계몽 운동을 했던 민족 운동을 하던 그런 비밀 조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그 장인이 3.1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 이제 비밀리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예.
그런 중에 이제 독립신문을 제작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독립신문을 이제 일제에서 못하게 하니까 이 경성구락부에서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몰래 하는 와중에 예. 이 일본 경찰이 방정환이 지금 현재 독립신문을 만들고 있다. 아, 제보. 그 받았구나. 제보를 받고 예. 그 집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아. 그때 기지를 발휘를 해가지고 예. 모든 인쇄물과 인쇄 기수 그 들어가는 기계 등을 모두 우물에다가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럼 그러니까요. 거기다 빠쳐서 그럼 안 들켰겠네. 전혀 들키지 예. 않는데 그래도 잡혀가서 예. 많은 고문을 당했는데 예. 일주일 만에 증거 없음으로 나왔다고. 그렇죠. 네네. 아주 그 기지가 그러니까 우물 속에다 넣은 게 네. 중요했네, 그죠? 와, 일본 그 순사들이 일본은 그 뭐지 우물은 그 보질 않았네요, 그죠? 야,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했겠죠. 그렇겠죠. 야, 네네. 예, 대단하네요. 그 일제가 이렇게 시퍼렇게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시고 또 신문도 찍어내고 방정환 선생님 그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네. 또 더군다나 22살 때 또 방정환 선생은 그 천도교 월간지 개벽 사무에 또 어린이 노래라는 동시를 그 번역해서 그 소개를 했다고 들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원래 손병희 선생님이 천도교 신자이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천도교 월간지 개벽 3호의 어린이 노래라는 동시를 번역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네. 라는 것이고요. 네. 1920년대 이전에 어린이라는 말은 없었다고 합니다. 예. 어린이를 부를 때 막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놈 뭐. 이 녀석, 애 녀석, 어린 아예놈, 놈. 어린 놈 이런 정도로 막 불렸는데 네. 이제 이 어린이라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세계를 네.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네.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네,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방정환 선생님 존경스럽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그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그 단어를 그 알렸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어린이 그 어감도 너무 예뻐요. 어린이. 네. 참 예. 이뻐요. 어린이. 어린이라는 말은 자꾸 써도 예. 질리지 않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도 학교에 있었던 사람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사랑하고. 예. 그리고 또 방정환 선생님은 그 당시 또 이제 일본 유학도 이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손병희 선생님이 권유로 일본에 있는 이제 도쿄 대학에 철학과를 청강생으로 이렇게 철학과. 갔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아동 문학이나 아동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1921년 2월 말에는 자, 왕자와 제비라는 작품을 번역을 해서 네. 이게 발표하면서 동화 작가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네, 뭐 말솜씨도 뛰어나서 전국을 돌면서 1000회 이상이나 동화 구연을 예.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동화 구연을 하기도 하면 아이들이 막 울기도 하고 그랬다는. 요즘도 우리 동화 구연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서부터 동화 구연이 있었네요. 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보면 할아버지 머리맡에서 들었던 이야기, 할머니 머리맡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조금 더 이렇게 발달해서 일제 시대에는 상당히 조금 침울한 시기잖아요. 이 침울한 시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좋은 방안으로 이 이야기꾼을 자처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리고 뭐 또 병원에도 입원하셨다가 뭐 돌아가셨다고 그 얘기도 들었는데. 네, 진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예.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이분이 너무 과로사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또 어린이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이 독립운동에 대한 일도 하면서 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입원한 지 한 일주일 만에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래서 33살에 요절을 하셨다. 그래서 참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우리나라 어린이 네, 문화가 더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더 오래 사셔서 우리나라 해방까지 보시고 이렇게 가셨으면 본인이 읽어놓은 이 어린이날에 대한 의미도 더 찾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책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 33세 한창 이렇게 젊고 일하실 나이인데 그 돌아가실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문간에 검은 말이 끄는 검은 마차가 날 데리러 왔으니 떠나야겠소 이 말을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제가 네. 그런 얘기를 다 빼먹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좀 선생님 말씀대로 좀 더 살으셨으면은 얼마나 우리 어린이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는 그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다. 뭐 어린이 뜻을 가볍게 보지 마라. 뭐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은 이제 1922년인데 유엔에서 이제 제정한 것은 와, 1954년입니다. 굉장히 앞서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예. 예, 많이 앞서서 세계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보다 많이 앞서서 예.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활동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되새겨 보면서 우리는 방정환 선생님에 대한 그 고마움과 감사함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셨나? 지금 봐도 아주 가슴에 이렇게 뭉클한 말을 옛날에 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아주 유명한 그 방정환 선생님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잠깐 머리 좀 식힐 겸 노래 한 곡 듣고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부합시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윤신의 공부합시다를 한번 듣고 또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걷고 이고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니 빨간 옷에 청바지 입고 산에 갈 생각하니 눈 깜빡이며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니 하얀 신발 책모자 쓰고 바다 갈 생각하니 안돼 그러면 안돼 그러면 내일 모레면 시험 기간이야 그러면 안돼 선생님의 환한 얼굴이 무섭지도 아니 내 눈앞에 노트가 있잖니 열심히 공부하세 걷고 이고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니 빨간 옷에 청바지 입고 산에 갈 생각하니 눈 깜빡이며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니 하얀 신발 책모자 쓰고 바다 갈
네. 이제까지는 그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강미애 교장 선생님의 개인적인 그 이야기도 들어볼까 합니다. 그 33년간 교직 생활을 하시고 교장으로 명예퇴직을 하셨는데요. 가장 그 교직 생활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처음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이제 고창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로 첫 발령이 났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스카우트라는 단체를 이제 활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름 방학이 되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이게 선우사에 도솔산이라는 도솔산. 네, 산이 있는데 이제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넘어오는 그런 코스를 아이들하고 라면을 들고 그 당시는 이제 산에서 불을 떼는 것이 그렇게 큰 위협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게 코펠도 좀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산을 넘어서 그 계곡에서 저희가 라면을 끓여 먹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어설프지만 그 당시가 참 그래도 기억에 남는다. 네. 역시 이렇게 놀았던 게 기억이 남네요. 그죠? 네. 예, 예. 추억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예.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설레임으로 교사 생활을 시작하셨을 텐데 그 학생들과 캠핑 가고 그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이시고 또 학생들에게 또 뭐 리코더를 가르치면서 전북 뭐 예능 경연대회 나가셨었다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첫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리코더였는데 네. 그 이제 그 리코더를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이 오셨었어요. 예. 그래서 리코더를 배웠는데 이제 다음 학교도 굉장히 조그만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3학년 이상 된 아이들을 다 모아도 30명이 안 되는 그런 작은 학교네. 네, 작은 예. 학교였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리코더를 4부로 했어요. 소프라노, 소프라리노, 알토, 베이스 이렇게 해서 그 4부, 5부까지도 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키고 해서 이제 전북 예능대회라고 그 당시는 이렇게 지역에서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이제 상도 받았죠. 대상이라는 대상 받으셨어요? 네, 거한 네. 상도 받고. 네. 근데 연습할 때 저희가 재밌었던 것이 아이들을 시간이 그때는 토요일도 수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에 아이들 남겨서 컵라면 먹여가면서 연습하고 일요일 같은 때도 야 니들 나와라 해가지고 제가 그때 아이가 어렸었는데 저 아들도 데리고 가서 컵라면 먹어가면서 저희가 연습했던 그렇게 한 4년 살았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 당시 리코더로 참 즐거웠다고. 그럼 그 당시 또 그 대상도 하셨고 또 우리 선생님한테도 지금도 많이 연결이 되죠? 아이들이 찾아오죠? 네. 어린이들 그 당시에. 지금은 그 아이들이 40대 중반입니다. 예. 예, 한 번씩 연락 오고 자기들 맥주 마시면서 선생님 저희 모였어요 이렇게 연락도 오고 합니다. 아유, 예. 그럴 때가 좀 많이 보람이 또 느껴지죠? 예. 이제 직접 얼굴은 보지 않지만 그래도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보람이죠. 네. 아주 아기였을 때 보다가 성인이 되었을 네. 때 그 만남은 굉장히 새로운 기분일 것 같아요. 예. 제 대전에도 그때 이제 제가 같이 했던 아이가 지금 선생님으로 있는데 네. 같이 만나서 그 당시 이야기하면 네. 예. 뭐 중학교 가서 리코더로 인해서 자기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예. 고등학교에서도 그 실력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실기 점수는 저희는 항상 만점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잘 듣고 네.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아주 좋은 그 추억도 많이 심어주셨네요. 그럼 또 우리 선생님의 그 좌우명이 또 뭔지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글쎄요. 좌우명이라기는 그렇고 항상 그냥 열심히 살자, 최선을 다하자. 라는 것입니다. 뭐 좌우명이라고 하는 크다란 것은 그러네요. 없습니다. 모든 네. 일에 그 최선을 다한다는 네네. 그런 게 그 최고의 좌우명이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우리 선생님은 그 여가 시간에는 어떤 일을 하면서 보내시는지? 어떤 분들은 뭐 연주를 한다, 노래를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정말 특별한 여가 생활, 취미 생활이 잘 없어요. 그냥 네. 시간이 나면 걷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걷기. 네, 걷기를 좀 좋아하고 시간이
되면 책을 좀 읽고 예. 어제 저가 이제 후배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음. 교장 선생님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세요. 예. 그렇게 그게 취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또 사람 그럴 수도 만나는 거, 있겠네. 네, 예, 예.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 만나고 또 뭐 여행도 가고 책도 읽고 네. 그런 게 취미. 네, 네. 예, 아주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또 그 여가 시간에는 또 책도 읽고 또 여행을 또 훌쩍 이렇게 제가 이제 2022년 12년 정도 됐을 때 예. 우리가 좀 몸에 과부하가 왔다 가죠. 예. 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서 굉장히 모르겠어요. 그때 예. 좀 많이 힘들었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했던 것이 여행. 혼자 떠나는 여행을 참 많이 했어. 혼자 많이 걸었어요. 네. 예, 그래서 혼자 훌쩍 떠나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저도 여기 우리 공주 세종시에서 공주까지 한번 걸어갔거든요 혼자. 네. 와 너무 좋더라고요. 한 18km 걸었는데 네. 머리가 맑아져. 그래서 네. 이래서 걷는구나. 네, 예, 네. 언제 한번 같이 걸을까요? 혼자 걷고 싶다 그러는데 떨어져서 걷지 뭐. 떨어져서 네, 네, 얘기하지 말고. 네, 예. 네. 그럼 우리 선생님 그 버킷리스트도 있죠? 네. 예, 뭐죠? 전 이제 버킷리스트가 정말 버킷리스트가 될지 예.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가수의 음색을 참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에 왔을 때도 한번 찾아서 그 공연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예. 이제 이 분이 토스카나 지역이 본 고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탈리아 토스카나에 이태리? 있는 네. 그 원형극장에서 공연하는 거를 한번 보고 싶다. 이것이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해인지 모르지만 5월이면 참 좋겠다. 그거는 뭐 그 네. 공연 때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려운 건 네. 아닌데 특히.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예. 근데 상황이 되어야 그것도 움직이는 것이니까 버킷리스트로 끝날지 버킷리스트가 실현이 될지는 좀 시간을 두고 또 뭐 생각해 봐야 캠핑카 여행도 하고 싶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여행을 생각보다 좋아하거든요. 예. 정말 상황이 된다면 음. 세계 일주를 한번 캠핑카를 끌고 한번 해보고 싶다. 예. 제가 원래 퇴직을 하면 하고 싶은 것이 독일로 유학을 가서 독일에 유학 가서? 네, 유학생으로 있으면서 캠핑카 끌고. 아니요, 그 주변을 그냥 캠핑카가 아니어도 그때는 자차를 해도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독일이 유럽의 중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어떤 관광 가이드는 아니지만 네. 그 여행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조금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한번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여행을 실생활에 접목되는 여행을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이어서 관광지도 가지만 뭐 시장도 가고 네. 그다음에 마을 속으로도 들어가고 조그마한 마을에도 제가 좀 정착을 해보는 그런 경험을 좀 갖고 싶었던 그런 문화를 좀 알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지금도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고는 싶습니다. 네, 선생님의 그 버킷리스트가 그 뭐 이렇게 웅대하지는 않지만은 작게 소소하게 네. 어디 이렇게 다 이렇게 보는 게 또 이렇게 소원이신 것 같은데 그 임지한의 세종 납치회에서 네. 예, 지원해드릴까요? 제가 벌면 지원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꿈이 알겠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제가 응원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수 좀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 선생님 지금에 또 있게 하게 한 동기가 있죠? 저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거는 진짜 뭐 처음부터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라고 생각해서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네, 하다 맞습니다. 보면 내 뜻과 반대되는 또 상황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예. 여튼 저는 이제 선생님들 또 가족들, 동기들, 선배, 후배들 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왔지 않았을까. 그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지금에 있게 한 위치는 주위 분들, 그쵸. 주위
그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겠다 이런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또 그래도 또 공부한 것이 또 나를 지금에 있게 한 동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시골에서. 제가 교직 생활에서 이렇게 한번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네. 5, 6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뛰쳐나가고 싶어서 한 6개월을 방황을 하다가 네. 다시 정착을 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뭔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자 했던 것이 그때 시작한 것이 영어 공부였습니다. 예, 그렇게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다른 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씩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내 인생에서 놓을 수 없는 거구나. 제가 공부를 잘해서보다는 공부만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에 좀 지금도 그 공부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취미가 공부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네. 그러면은 아까 뭐 독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럼 뭐 독일어도 하시나요? 독일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고요. 독일에 가면 인터내셔널 코스가 있는데 네. 그거는 영어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로 해서 인터내셔널 코스를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우리 뭐 선생님 그 존경하는 인물도 있죠? 누구?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나이 때는 그렇게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엄마가 이제 거의 저하고 엄마하고 둘만 거의 살았다시피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생활을 이겨내기 위해서 참 온갖 고생을 다 하신 거를 제 눈으로 봤던 그렇죠. 것이 있어서 네. 저는 그렇게 독립적으로 강하게 자식을 위해서 애쓰신 저희 엄마를 최고로 존경을 합니다. 네. 엄마를 네. 존경하는 네. 친구입니다. 만약에 위인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냐 하면 저는 가끔 그래요. 제가 살아가는 사람은 정약용이다. 정약용. 네. 그래서 두물머리를 가끔 갑니다. 가서 수종사도 올라가 보고 가서 내려다보는 북한강도 이렇게 제가 쳐다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정약용이 자기 스스로한테 채찍질을 하면서 복숭아뼈에 구멍이 날 때까지 앉아서 책을 썼던 그런 정신, 자기 자녀들한테 멸문가로 살기보다는 스스로 공부를 해서 너희들이 멸문가를 이겨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도 이제 뭐 정약용 선생 뭐 다 떠나가지고 그래도 제일 존경하는 그 분은 가까이서 키워주신 엄마다. 아유, 그건 당연하죠. 저희 엄마죠. 존경하는 인물 아주 멋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영사운드의 등불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대 슬픈 밤에는 등불을 켜요. 고요히 타오르는 장미의 하얀 외로움에 그대 불을 밝히고 회상의 먼 바다에 그대 외를 띄워요. 창가에 앉아 등불을 켜며 살며시 피어나는
밤에는 등불을 켜요. 정답게 피어나는 밀감빛 안개. 황홀한 그리움에 그대 불을 밝히고 세상에 좋은 소리를 그대 들어보아요. 창가에 홀로 앉아 등불을 켜면 조용히 들려오는 님의 목소리. 님의 목소리. 님의 목소리. 네, 영사운드의 등불을 들으셨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 그 세종 그 선생님한테는 세종은 어떤 의미가 있죠? 저한테는 세종은 그냥 새로운 출발이면서 저의 삶의 예, 그런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많은 모험이 늦은 나이에 많은 모험이 있었지만 세종에서 사람을 만나고 세종에서 식당을 가고 세종에서 운동을 하고 그냥 삶 자체가 세종이 아닌가. 예, 전 세종은 저의 삶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는 그 모든 분들이 뭐 소중하고 모험이기도 하다 이런 또 말씀해 주셨고 또 뭐 자랑하고 싶은 거 있는데 뭐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교사잖아요. 예. 교사로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이들과 함께해서 얻는 그런 저는 경험이나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 예능경연 대회 나가서 아이들과 같이 대상을 받았던 일. 대상한 거 역시.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사로서 저는 임실에 근무했는데 예. 남원에 있는 학교에 가서 이제 열린 수업 연구 대회라는 걸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닌 이제 새로운 학교 아이들하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교사로서 그래도 열린 수업 연구대회에서 1등을 했던 일 이런 네. 부분은 제가 자랑해도 되지 그러네.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 전북 예능 경연 대회하고 또 열린 수업 연구대에서 1등 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무조건 그런 것은 자랑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교장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또 세종 어린이와 학부모님께 꼭 하고 싶은 말씀도 있죠?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안창호 선생님은 뭐 책을 읽지 않으면 눈에서 진물이 난다 이렇게 예. 말씀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지만 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책에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의무적으로라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도 갖고 그리고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그 당부의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세종 FM 방송국에 오셨으니까 또 오셔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과 선생님의 그 개인적인 그 삶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우리 방송 참여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오늘 임지한의 세종 납시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늦게나마 세종 FM 개국을 축하드리고 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네. 또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앞으로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 FM 예. 세종 납시유. 네, 참여 소감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세종시 강미의 세종미래교육연구소 대표를 모시고 어린이날을 만든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선생님의 인생관에 대해서도
들어보았습니다. 방정환 선생님과 어린이날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최선을 다 하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들도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오늘 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강미애 선생님의 그 따뜻한 마음씨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에서 더욱 행복하시고 멋진 인생 응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임재한의 세종 납시은은 매주 월요일 4시 98.9MHz 세종 FM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수도권 라디오 경인방송 OBS와 함께합니다. 세종 FM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임영웅의 보랏빛 엽서를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강미애 교장 선생님 또 세종미래교육연구소 대표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랏빛 엽서에 실려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